안녕하세요. 마카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한국 그림자 세력이 쓰는 상징 일부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림자 세력은 흔한 표현으로 일루미나티로 불리는데요. 그림자 세력에도 각각 원하는 계획 방향에 따라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는 걸 아시나요? 잘 모르는 음모론자들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일루미 프리메이슨 짓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무모한 행실입니다. 그림자 세력들은 체스판 위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적은 아니며 큰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자 지령받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다른 세력도 있을 테지만 한국에 유난히 부각되는 세력 일부분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캡처본을 보시죠. 과거 유출된 국정원의 문서에 따르면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황의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박근혜가 교황 세력을 꺼리기 시작한 정황이 보이죠? 박근혜는 제수이트 파벌을 안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을 보시죠. 이 관련 세력은 제수이트로 유명하죠? 모두가 알고 있듯 탄핵빔 발사에 한몫한 인물입니다. 교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죠. 문재인이 제수이트 양다리 스파이라는 설도 있으나 제가 알 방도는 없네요. 어쨌거나 문 정권은 검은 태양과 연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문 정권 때 발생한 토끼 관련 미스터리한 사건을 보실까요? 21년 4월 여고 사물함에 누가 토끼 사체를 몰래 넣은 괴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21년도 비슷한 시기에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당사자 출생 연도는 1999년으로 토끼띠이며 실종 전 행적을 살펴보면 토끼굴을 지났다고 알려졌습니다. 148 카드 중 32번 카드의 토끼 상징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보면 토끼는 그림자 세력 사이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토끼에 대한 부정적 사건을 크게 띄우는 건 저주 같은 의미이며 이로써 토끼 상징을 안 좋아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 세력은 현실을 뛰어넘어 영적 분야까지 섭렵했기 때문에 주술의식을 효과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토끼 관련 부정적 사건을 골라 언론에 띄우기도 하지만 고의로 그런 사건을 발생시킬 수도 있죠. 거기다 문정권 때 범 내려온다가 크게 히트쳤습니다. 일부러 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뮤비를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등에 토끼 그림이 있습니다. 주술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이지요. 148 카드 최초 업로드 일꾼 블로그의 폐쇄 전 게시물을 봅시다. 토끼랑 호랑이 상징이 언급되지요. 그림자 세력 대립 일부분을 나타낸 글이라 봅니다. 이태원 대참사 당시에도 토끼 머리띠가 범인이라는 루머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는데 그림자 세력이 상징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박근혜는 과거에 토끼론을 설파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저주 토끼 작가에 관련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는 호랑이 폐사 등 호랑이 상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이나 묘사가 나오는데 이번 정권과 연관 있는 세력은 호랑이 상징을 안 좋아하나 봅니다. 그림자 세력 말고도 그림자 세력과 연관된 영적인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 일이 현실에 반영되기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토끼 호랑이 상징을 쓴다고 전부 그림자 세력은 아니지만 이 상징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찾아보세요. 이성 능력을 잃은 많은 정신병자들이 음모론에 망상을 섞어 발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중들이 거부감 느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대중들 뒤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그림자 세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그림자 세력은 정신병자들을 비밀 유지 가림막으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하나 둘씩 깨달아야 합니다.